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50대 경험을 수익으로 1인 기업 은퇴 설계라는 타이틀로 2부에 거쳐서 우리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니어분들의 은퇴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한국지식문화원 대표 권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50대 이상, 50 플러스 분들, 이제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굴곡이 없었던 분들, 그냥 평탄하게만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실패도 많았고, 성공도 있었고요. 이렇게 굴곡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힘드셨잖아요. 코로나 때 많은 사업하시던 분들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저도 그때 또 한 번의 이제 실패를 좀 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제 인생에 있어서는 큰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연매출 한 45억 정도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작지도 않은 그런 규모의 사업을 했고요. 그 사업을 하다가 저의 실수도 있었지만 또 코로나라는 피하기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쳤는데요. 일단은 당장 한 달, 매달 하루하루 메꿔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당장 어디에 취직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력서를 막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면 연락도 오고 나름 그래도 좀 이렇게 골라서도 가고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 앞에는 정말 장사가 없구나. 회사에서도 이제 내보내야 될 나이인데 그 내보내야 될 나이의 사람을 다시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일 몇 시까지 출근할 수 있으세요? 네, 아니요만 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했더니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게 이제 물류센터였는데요. 물류센터의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물류센터 큰 회사인데 그 큰 회사의 계약직이라든가 정규 직원이 아니었고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루하루 매일 출근할 때마다 계약서를 쓰는 그런 일용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루에 2타임을 했습니다. 우리 정규직들은 주당 법에 의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계약서 쓰고 하루 계약서 쓰고 또 하루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루에 16시간을 제가 7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런데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요.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경험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와서 전업 강사, 전업 강연가, 그리고 작가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 대표, 그리고 이제 비영리 언론사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때 무너졌던 그 아픈 상처를 많이 이제 딛고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를 한번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시니어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계시던 분들 은퇴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게 바로 이제 자영업입니다. 그전에는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또는 하시기 전에 또는 하신 후에 그런 창업 박람회도 좀 다니시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시게 되는데요.
수치를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도 그렇게 도전할 때 그 수치를 무시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되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했었는데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수치에서 말하는 거를 나는 아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뭐가 있지 않다면 그 시장을 깨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어요. 젊은 분들은 아예 도전을 못하고요. 그런데 폐업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못해서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요.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자영업도 특정 업종에 너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은 그 중에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들을, 아주 정말 어렵게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고 무지갯빛 꿈을 꾸십니다. 나도 저렇게 돼서, 나도 저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이루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데요.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했을 때 정말 그 치명타라는 거죠. 우리가 20대, 30대에 실패한 거하고 50대, 60대에 무너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50대 후반에 60대 이후에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도전을 하자는 거죠. 무조건 이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좀 낮고 실패하더라도 그런 리스크가 좀 적은 쪽으로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강펀치를 맞았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자영업이 우리 OECD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고요. 그 와중에도 특정 업종에 너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식업, 음식업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리고 소매업입니다. 통계를 보면 보통 1에서 3년 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 3년에 폐업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폐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 3년을 유지하는 동안도 계속 손해를 보고 적자가 나는 상태를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정리를 못해서. 특히 외식업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권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분명히 어떤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권리금을 좀 회수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고 또 임대차 계약이 있다 보니 그 중간에 그걸 깨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실 임차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수익을 못 내는 상황에서 1년, 2년, 3년을 끌고 가다가 그 보증금도 다 없어지고 계속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일어나기가 어렵죠. 물론 성공하는 사례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비즈니스가 실패할 때 왜 실패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실패하는 요인이 어떤 개인의 자질 문제인지 아니면 그 시장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 뭐 개인이 부지런하지 않고 개인이 역량이 없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의 문제라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업의 구조상 또는 그 시장의 현황상 생존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면 그거는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뭐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이죠.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돈이 듭니다. 그쵸?
진짜로 우리 뭐 바다의 모래를 파서 장사를 하려도 중장비 들여와서 그거 퍼야 되고요. 뭐 트럭으로 날라야 됩니다. 다 돈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기존의 고정관념을 갖고 은퇴했으니 내가 외식업, 치킨집, 분식집, 커피숍, 편의점, 뭐 스터디 카페 이런 생각 말고 다른 걸 바꿔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50대, 50 플러스 되신 시니어 분들은 삶에서 온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가 됐건, 어떤 분야의 경험이건, 어떤 경험, 지식이 다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팔자는 거죠. 지식 창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1인 기업, 뭐 1인 지식 서비스 기업, 뭐 1인 지식 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베이스에는 내가 일단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이게 비전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하던데라고 하면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수익화가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 범위를 그렇게 좁혀놓으시고 거기에서 그거를, 그 지식을, 그 경험을 상품화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보다는 그게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식 서비스, 지식 창업, 1인 기업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떠올리십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인데요. 노마드는 유목민이죠. 디지털상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털에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쳐보면요, 이렇게 해변에 가서 휴양지에 가서 자유롭게 쉬면서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노트북 켜놓고 일하고 이런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 하면 막 그 지옥철, 버스에서 막 눌리고 그런 지옥 같은 출퇴근도 없고 상사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큰 돈을 뭐 투자해서 그걸 날릴까 걱정,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하는 그런 걱정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노마드의 핵심은 육체의 그런 자유보다는요, 생각의 자유입니다. 사고의 자유입니다. 일단은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요, 노동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를 개발하는, 자기 개발하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 트렌드를 공부하는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말랑말랑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익화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지식과 경험을 상품화하지만 밖에 시장이 바뀌어 있으면 그 바뀐 시장에 맞게끔 바꾸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필름을 넣는 카메라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진은 필름이지, 내가 전문가인데 작가인데 필름을 써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필름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가 다 그 모든 거를 대체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의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시장의 트렌드를 공부하고 이제 그거를 수익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시킬 건가. 그냥 머릿속에서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망상이고 공상이고요. 그거를 현실화하는데
오늘 내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다고 해서 내일부터 막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은퇴 설계는 없습니다. 그거를 수익화시킬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를 하겠다. 내가 이제 동영상을 올려서 수익화를 내볼까? 그래서 스튜디오를 쓸 오피스를 빌리고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고 장비를 삽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리스크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게 수익화가 실현화될 때까지는 최소의 투자로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게 확장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그건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돈 안 들이는 비즈니스의 제일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남들이 벌어주는 거죠. 나도 물론 일을 하지만 내가 최소의 일을 하고 남들이 일을 해서 수익을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연결해 주는 거죠. 공급자와 수요자를 만나게 해주는 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어떤 컨텐츠를 불문하고 무조건 수익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트래픽 수, 유동수는 무조건 수익입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상가를 알아보실 때 강남이나 이런 비싼 상권은 가게가 아주 엄청나게 작아도 비싸죠. 그 이유는 거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트래픽이 많아지면 그건 무조건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 때,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 때 내가 어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렇게 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카페나 뭐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셔도 얼마든지 정말 막강한 기능을 탑재한 플랫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학원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강의할 수 있는 곳이 학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강연처와 강연처의 강의라는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분야라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사진을 올려서 사진을 내려받는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료로 사진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거의 다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영업적으로 써야 될 분, 뭐 디자이너라든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출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유료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유료로 다운받게 되고요. 그러면 올린 사람, 작가와 사용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플랫폼은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느 누구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작가들,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기가 찍은 사진을 올리고 또 전 세계에서 누구라도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유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즈니스도 일단은 크게 투자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맥주라는 약간 특이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맥주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맥주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제 맥주 양조장을 차릴 계획으로 외식 사업을 했고요. 이제 본인의 이제 제 외식 매장을 늘려놓고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공급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유통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제가 사업을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 덴마크의 집시 브루어리라는 컨셉의 브루어리가 있습니다. 이 집시 브루어리는 뭐냐면요. 맥주를 파는 맥주 양조장인데요.
양조장이 없습니다. 실제 양조장이. 실제 양조장은 없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맥주를 만드는 그 노하우, 그 레시피죠. 그리고 그 맥주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영업이 잘 어려운 작은 규모의 양조장들의 위탁 생산을 줍니다. OEM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양조장에서는 맥주를 생산하고요. 병에 담습니다. 버틀링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판매, 유통, 수익 정산까지 모두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집시 브루어리는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한정판이라는 프리미엄을 입혀서 마케팅을 합니다. 요번에 한정판 몇만 병, 요번에 한정판 몇천 리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 양조장, 저 양조장, 저 양조장 더 다니면서 매번 새로운 스토리를 입힙니다. 그 양조장과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입혀서 마케팅을 합니다. 아무런 투자 없이,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식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셨어요. 실패를 하셨다고 가정할게요. 또 외식업에 도전하지 마시고 그 노하우를, 실패한 것도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차량을 고치시다가 카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실 때 오히려 그런 차량 관리 유지 노하우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목수로 활동하시던 분이 요즘에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끕니다. 그런 노하우를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포털의 커뮤니티를 활용합니다. 카페라든가 동영상 플랫폼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정보를, 굉장히 가치가 높은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그거를 보고 활용하고 싶은 일반 소비자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분들의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해보면 결국은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비자들이 모여들게 되면요, 공급자들은 알아서 모이게 됩니다. 그 특정 주제를 가진, 테마를 가진 소비자가 모여있기 때문에 타겟팅이 된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들은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는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고 모여들었던 소비자들 때문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목수분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으시면 비즈니스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분야가 됐던 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거를 사업화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수익 모델을 너무 세게 잡고 가면 그 하나가 흔들릴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연매출 45억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그 하나가 잘못되니까 결국은 물류센터에 가서 일용직으로 하루에 16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굵은 가지도 있되 잔가지들을 아주 촘촘하게 엮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들인데요.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을 통한 그 인쇄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소소하게 한 달에 뭐 1, 20만 원이라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잡지사나 신문사에 유료 컬럼을 기고하기도 하고요. 또 신문사, 잡지사에 인터뷰를 합니다. 또 그 비용도 나옵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온라인 강의도 진행합니다.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도 가능하고요. 또 그 포털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이용해서도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영상들을 녹화해서 그 VOD, Video on Demand라고 해서 교육 영상들 판매, 렌탈을 하죠. 그 업체들에서 그 작업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책을 출판했을 때처럼 처음에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해놓으면 나머지 관리, 그거를 판매하고 대여하고 공유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공유되었을 때 나온 수익을 인세처럼 받게 되고요. 뭐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방송 제작할 때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맥주 쪽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맥주 대회 심사위원으로 한 10여 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지식 창업에 대한 1대1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요. 또 외식 사업을 그래도 나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 지금 하고 있는 출판 쪽 이렇게, 그리고 자격증 관련된 것, 강사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직접 강의를 나갈 수 없을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불의에 원치 않는 사고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촘촘하게 짜여진 이 수익 파이프라인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어떤 생계를 그래도 덜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지식,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수익화 하실 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면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걸 수익화할 건가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그게 시장성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되게 잘하고 좋아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라면 그걸 수익화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에서 인기 있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수익화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아, 그러면 그런 인기 있는 분야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많죠. 수익화가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업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를 가서서 고기를 잡아야 되면요. 그 낚시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아, 저기는 낚싯대가 너무 많아. 나는 여기는 안 되겠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해야지. 그러면 그 아무도 없는 데는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많은 곳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나의 노하우나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돈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니어들 은퇴한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모아놓은 소중한 자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불릴 수 있을까? 또 절약할 수 있을까? 내가 돈 안 들이고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내가 노하우가 있다면 굉장히 수익화하기 좋은 콘텐츠입니다. 뭐 조그맣게 뭐 원룸, 꼬마 빌딩을 투자해서 어떤 한 수익을 낸 노하우가 있거나 재테크 기술이 있거나 이제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 절세,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노하우가 있다거나 돈을 안 들이고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상품화시키기가 아주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20대, 30대, 뭐 40대까지만 해도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죠. 하지만 50대, 60대 이후로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것들, 건강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 내가 어떤 극복한 사례가 있다거나 하면 그것도 수익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콘텐츠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티. 이 아름다움은요, 이 아름다움은 10대, 20대들 얘기하냐? 아닙니다. 우리 70대, 80대, 90대도 야, 저분은 70대인데 50대 같이 보여요. 80대인데 60대 같이 보여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나이에 비해서 많이 젊어 보이는 어떤 동안의 비법이 있다던, 아니면 짧은 기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감량을 한 그런 노하우가 있거나 몸매, 식스팩을 만든 이런 것들, 아니면 화장을 통해서 나이보다 확 젊어 보이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거나, 이런 것만 있어도 이걸 다 상품화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상품화 하는 방법은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부했던 거,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런 노하우가 있다거나, 내가 우리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고도 어떻게 해서 좋은 명문대학에 보낸 그런 노하우가 있거나, 그런 것들 전부 다 컨텐츠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었는데 그 업무에 내가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필요하는 분들께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연을 다니는 겁니다. 강연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도 있고요. 콘텐츠 비즈니스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지식 창업이 바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강연은 우리의 경험, 지식을 정말 돈으로 그냥 바꾸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비용이 0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강의료가 100%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세금 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강의를 가면요. 교통비도 줍니다. 멀리 오셨다고 식사비도 줍니다. 차 드시라고 커피값도 주셔요. 교통비도 안 드는, 교통비도 안 드는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팔면 팔수록 그 물건 쌓아둔 재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팔면 팔수록 나의 지식은 더욱더 시장에 맞게끔 정교해집니다. 샘솟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강연을 아무나 하나, 누가 무슨 강연을 해요? 아무나 강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무슨 강사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닌데, 자, 지금 강연 시장에서 강연가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분들이에요. 물론 그 위치에 따라서 강사로서의 급여는 다릅니다만, 주로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 직업 강사로서 강연 시장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를 게 하나 있죠. 작가입니다. 작가. 작가는요, 아주 많은 강연처에 저자 특강을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더 답답해 하세요. 아니, 내가 무슨 또 갑자기 어떻게 작가가 되라고. 작가는 타고나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작가를 생각하실 때 문학 작가, 소설가, 시인, 이런 수필가, 창작하는 그 문학 작가들은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혀 다른 길을 살아온 사람이 뚝딱 갑자기 시인이 되세요, 수필가가 되세요, 소설가가 되세요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동기부여, 자기계발서, 지식 정보서를 통한 작가로 등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지식을 가지고 책을 써서 작가가 되면요, 종이책, 전자책에서 인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자 특강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녹화, 교육, 영상, 컬럼, 자문, 아래 나오는 것들 모든 거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여행을 가지고 작가도 되시고 또 그거를 가지고 파생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여행은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 예전에 1990년대만 해도 그냥 미국 몇 개 주, 유럽 몇 개 나라만 써도 사진 몇 장만 넣어도 책이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행 서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맥주를 테마로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거나 저처럼 와인을 테마로, 치즈를 테마로, 미술관, 박물관, 초콜릿, 이렇게 특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행을 하시고 그거를 책으로 만드시고요.
강의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행사하고 같이 투어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냥 현지의 가이드분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가이드들이 이끌어주는 그런 투어가 아니고요. 전문 작가가 이끌어주는 투어, 전문 투어, 고급화된 프로그램 투어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저가의 패키지는 자유여행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 50대 이상, 50 플러스 세대는요. 어쨌거나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가 살아온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다 보니 내가 하지 않았던,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식당,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으로 전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작가가 돼서 나의 지식을, 경험을 수익화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의 지식을, 경험을 지적재산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는요. 정보는 그냥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그 팩트에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나의 주관력을 가미해서 다듬어주면 그게 지식이 됩니다. 그거를 정리를 해서 책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문학이 아니고요. 자기계발서, 지식서적, 인문서적,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플러스 수많은 책들을 참고하는 겁니다. 논문을 쓰듯이 그걸 참고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10권, 20권의 책을 읽어야 될 거를 내가 대신 읽어주고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의 책을 베끼라는 게 아니고요. 그 남의 책에 있는 정보들을, 지식들을 내가 나의 언어로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큐레이션입니다. 우리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인용하죠. 일부 인용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학자가 아니고요. 스토리텔러, 큐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잡으실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익화가 가능한 주제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수익화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커져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그래도 무리인데 하시는 분들은요. 공동저서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아주 많은 곳에서 공저 프로젝트가 많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동저서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시고요. 짧게나마 작은 분량으로 전자책도 한번 출판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POD 형식으로 또 한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스스로 출판까지도. 자, 월급 12달러를 받던 교사였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그분은 굉장히 직설적인 조언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좀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직설적인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읽는데 성공의 원동력은 남보다 뛰어난 두뇌가 아니라 남보다 더 흘린 땀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나는 힘도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남보다 한 방울의 땀을 더 흘리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작가로 등단하고 그 다음에 작가로 등단한 다음에 실제로 그럼 강연 시장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리고 강사가 됐을 때 나의 몸값은 어떻게 올리실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작가로서 강연가로서의 은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